일명 나비약이 바로 이런 종류예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심하면 약물 중독의 위험성도 큽니다. 때는 요요가 올 확률이 거의 100%라고 보셔야 합니다. 의사로서는 이런 리뷰들이 조금은 억울한데 잘만 사용하면 꽤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민혜연입니다. 벌써 2025년 한 해가 저물고 붉은 말의 해 2026년이 찾아왔는데요. 많은 분들의 새해 다짐 중에 빠질 수 없는 항목이 아마 다이어트일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는 위고비나 마운자로와 같은 신약이 또 유행을 하기도 하고요. 또 뉴스에서도 나비약과 같은 이런 기존의 식욕 억제제에 대한 기사들도 심심치 않게 나오다 보니 특히 이쯤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식욕 억제제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새해 다이어트 결심 본인의 의지만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이미 나쁜 생활 습관과 또 불어난 체중으로 호르몬의 균형이 깨져 있는 상태에서는 식욕을 적절히 조절하고 또 대사량을 늘리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의지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의약품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죠. 다만 어떤 종류의 식욕 억제제이건 간에 의약품은 무조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의약품 중에서도요, 의사의 처방 전 없이도 약국에서 임의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고요. 반드시 의사의 처방 전이 있어야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전문 의약품입니다. 식욕 억제제는 모두 전문 의약품이에요. 대부분의 전문 의약품은 적절하게 사용을 하지 못하면 부작용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와 충분히 진료를 보고요. 또 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후에 처방을 받도록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이어트 약이라고 표현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식욕 억제제입니다. 즉 아직까지는 약을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살이 빠지는 경우는 없어요. 체중이 줄어들기 위해서는 섭취하는 칼로리를 줄이거나 또는 소비하는 칼로리를 늘려야 하는데요. 약을 통해서는 대사량을 저절로 늘려주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또 지나치게 대사량이 늘었을 때는 더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섭취 칼로리를 줄일 수 있도록 이 식욕을 조절해주는 약품만 있습니다. 즉 약을 먹는다고 무조건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일단 약을 먹어서 식욕을 줄이게 되는 거고요. 그로 인해 많이 먹지 않으면 소비 칼로리보다 적게 섭취를 유도하면서 차츰차츰 살이 빠지는 원리인 거죠. 최근에 나온 비만 신약들, 위고비나 마운자로가 워낙 핫하다 보니까 관련된 컨텐츠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꽤 많이 봤는데요. 하지만 그 중에서는 약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이거 부작용 너무 심하더라, 생활을 할 수가 없었다, 또는 약을 끊으니 바로 체중이 돌아왔다, 이런 게 무슨 기적의 신약이냐라고 하는 부정적인 리뷰들도 꽤 찾아볼 수 있었어요. 의사로서는 이런 리뷰들이 조금은 억울한데 약을 좀 잘못 이해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최근의 약들은요, 정말 잘만 사용하면 꽤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거든요. 부정적인 리뷰가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아직까지도요, 가장 일반적으로 처방하고 있는 약제는 펜디메트라진이나 펜털민과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이에요. 오랜 기간 사용이 돼서 잘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새로 나온 신약에 비해서 저렴하면서도 또 간단하게 약으로 먹는 것으로만 복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또 용량 조절 거의 필요 없이 약을 드시면 거의 즉각적으로 식욕 억제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렇다 보니 기존에 이런 약을 드셨던 분들은 여전히 선호하시기도 합니다. 최근 뉴스에 좀 많이 보이고 있는 일명 나비약이 바로 이런 종류예요. 이런 종류의 약들이 나비 또는 눈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문제는 이 약품들은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는 겁니다. 나의 뇌에 작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치명적인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약물의 오남용이나 심하면 약물 중독의 위험성도 큽니다. 그러니까 금기사항도 많게 되고요. 처방에 주의가 필요하고 신중하게 처방하고 또 신중하게 복용하셔야 되는 전문 의약품이라는 뜻이죠. 약을 드시고 나서 심장이 두근거리는 심기항진이나 입마름을 호소하신 분들은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또 뇌에 작용하는 신경전달 물질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손떨림, 불면증, 우울이나 불안감 또는 기분 조절 장애와 같은 여러 가지 이상 반응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나 불면증과 같은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료나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 또는 과거에 이런 치료력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처방이 어렵죠. 게다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3개월 이내의 단기 처방으로만 허가가 난 약제라는 거예요.
자, 이런 약을 처방 기간을 무시하고 병원을 돌면서 좀 장기로 드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약의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 자체가 단기로 이루어져서 장기 복용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가 않고요. 또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약물의 오남용이나 또는 중독의 가능성도 크거든요. 사실 몇 달 전에 이 펜탈민에 대한 중독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여성이 장폐색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또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그만큼 이런 종류의 약물들은 중독의 위험성이 크고 또 예상치 못한 다른 부작용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서 의사에게 제대로 된 진료를 받고 또 의사로부터 직접적인 교육 후에 3개월 이내에 단기로만 복용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3개월 안에 단기적인 체중 감량 후에는 그만큼 요요가 오기도 쉽죠. 빠른 시간 안에 감량하면 우리 몸은 이게 내가 의도한 자발적인 체중 감량이야 라고 인식하지 않아요. 오히려 전쟁이나 가뭄과 같은 비상 상태로 인한 기아라고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음식을 먹는 족족 이거 지금 쓰면 안 돼. 우리는 지금 굉장히 돈이 없고 가난한 상태니까 나중을 위해서 저장해야지 라고 하는 방향으로 몸의 대사가 흘러갑니다. 에너지를 저장하는 형태가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족족 쓰지는 않고 체지방으로 쌓이게 된다라는 거죠. 특히 체중이 빠질 때에는요, 지방뿐만 아니라 근육도 함께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대사량이 다이어트 전보다 많이 줄어 있겠죠. 그래서 약을 끊고 나서 이전의 식습관으로 돌아간다. 그때는 요요가 올 확률이 거의 100%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최근에 나오는 식욕 억제제는 장기간의 사용을 허가받은 제품들이 많은데요. 큐시미아는 캡슐 형태의 역시 먹는 약이에요. 기존에 사용하던 식욕 억제제인 펜탈민과 토피라메이트를 합친 복합제 형태입니다. 두 가지의 식욕 억제제가 각각 다른 기전으로 식욕을 줄여주기 때문에 효과가 강력하고요. 또 각각의 용량을 낮췄다 보니 부작용의 가능성도 줄이고 장기 허가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여전히 알약 형태라서 복약이 편하다는 장점도 있죠. 하지만 신약이라서요, 한 알당의 가격이 상당히 비싼 편이고요. 또 용량에 따라 펜탈민과 토피라메이트의 부작용을 모두 경험할 수도 있어서 역시 의사의 철저한 교육과 진료가 필수적입니다. 최근에 가장 유명한 식욕 억제제는 주사제 형태이죠. 싹센다로 시작해서 위고비, 마운자로까지 이 다이어트에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런 약들은 사실 당뇨약에서 출발했습니다. 만성질환인 당뇨의 치료제인 만큼 장기 처방과 장기 사용이 가능하죠. 기존의 펜탈민과 같은 식욕 억제제는 뇌에 작용해서 식욕을 관장하는 신경전달 물질의 전달에 관여했다라고 하면, 이런 주사약제는 우리의 위장관에 있는 호르몬 작용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싹센다와 위고비는 GLP-1이라고 하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수용체에 작용을 하는데요. 위배출을 느리게 하고 음식물 섭취를 감소시켜 체중 감량을 도와주는 원리입니다. 마운자로는 GLP-1뿐만 아니라 GIP, 이중작용제인 티르제파타이드 성분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전은 비슷하기는 한데 후발주자인 마운자로가 이중작용이다 보니까 임상시험상에는 조금 더 높은 체중 감량 효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어쨌건 이 약제들은 위장관 운동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속이 메스꺼리는 오심이나 더부룩함을 느끼는 경우들이 좀 많고요. 또 구토나 설사, 변비와 같은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심각한 부작용은 아니고 몇 주 정도 지속을 해서 맞게 되면 적응이 되면서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지속하기 어려운 불편감이 계속 동반이 된다면 의사의 진료를 다시 받으시는 것이 좋겠죠. 위고비와 마운자로의 비교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사실 각기 다른 제약회사 나온 제품들이라서 정말로 객관적이고 정확한 비교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특히 마운자로는 정말 최근에 나온 신약이라 임상 데이터가 아직은 좀 적은 편이거든요. 어쨌건 허가를 위한 임상 데이터, 임상 시험에서는 근소하긴 하지만 마운자로가 위고비보다는 더 큰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어요. 아무래도 이중 기전으로 식욕을 억제해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고비는 상대적으로 시장에 나온 지가 좀 더 오래돼서요. 좀 더 다양하고 대규모의 연구들이 그 안정성과 효과를 뒷받침해주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는 체중 감량을 넘어서 심혈관계 질환에까지 도움이 될 수 있는 국제적인 가이드라인까지 얻어냈기 때문에 안정성에서는 좀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아직 젊고 또 다른 기저질환이 없는 고도 비만 환자에게는 마운자로, 또 나이가 좀 있어서 고혈압이나 다른 심혈관계 위험인자 또는 만성질환이 동반이 된 고도 비만 환자에게는 위고비를 좀 더 추천드립니다. 또 위고비와 마운자로 모두 갑상선 수질암의 가족력이 있거나 이 수질암을 진단받은 분들은 금기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갑상선암은 유도암이 많거든요. 그런데 유도암 말고 수질암인 경우에 금기사항입니다. 또 다발성 내분비 선종증 환자나 임산부도 금기니까 이런 분들도 주의가 필요하시겠죠. 자, 이런 약재들은 우리 몸에 호르몬에 작용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호르몬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요. 호르몬이라는 게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오더 같은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온이나 혈압, 혈당, 심박수와 같이 생존을 위한 요소들은 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요소인데 우리가 의지로 조절을 하게 되면 위험할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서 깜빡해서 심박수를 조절을 안 한다. 심박수가 막 뛰어서 갑자기 사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호르몬은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의지에 의해 조절이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알아서 스스로 생체를 생존해 나가기 위한 메커니즘으로 자기네들끼리 작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재들은요, 처음부터 고용량을 사용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요. 반드시 최저 용량부터 시작을 해서 차츰차츰 적응하며 유지 용량까지 단계적으로 증량하셔야 합니다. 자, 신약들은요, 기존의 약재보다 사실 상당히 비싼 편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돈을 좀 아끼겠다고 또는 살을 빨리 빼고 싶다고 무턱대고 높은 용량으로 그냥 바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이런 분들은 10중8구 심각한 부작용 때문에 이런 치료를 지속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초기에 저용량의 식욕 감퇴 효과가 크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몸을 적응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단계이니까 가장 낮은 용량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달 단위로 용량을 점차 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또 간혹 한 3-4달 정도 주사를 맞고 나는 목표 체중에 도달했어 라고 하시면서 바로 약을 중단하는 경우도 볼 수가 있는데요. 역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단기간의 체중 감량은 우리 몸의 대사를 굉장히 저하시킬 수 있어요. 게다가 갑자기 약을 중단하면 억제됐던 식욕이 돌아오면서 먹는 양은 늘고 반대로 소비하는 대사량은 줄어드니까 요요는 시간 문제겠죠. 그래서 목표치까지 서서히 감량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보통 한 달에 본인 체중의 5% 전후로 감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목표에 도달한 후에도 몇 달 이상은 이 목표 체중을 쭉 유지를 해서 내 몸이 이 새로운 체중이 나의 새로운 세트 포인트구나 라고 인식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신약들이 모두 장기 처방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거죠. 모든 식욕 억제제는 초기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의 고도비만 환자이거나 한 가지 이상의 체중과 관련된 동반 질환, 예를 들면 이형 당뇨나 고혈압과 같은 질환이 있으면서 초기 체질량 지수가 27 이상인 경우에만 처방이 가능하거든요. 정상 체중 또는 저체중인 분들에게는 관련된 연구가 전혀 없는 만큼 위험할 수 있어요. 네, 새해부터 다이어트 결심하신 분들, 이 다이어트는 단순히 미용적인 목적이 아니라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것이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나에게 맞는 건강한 다이어트 목표와 방법을 세워서 2-3개월 단기 레이스가 아니라요. 이번 2026년도 한 해를 통째로 다이어트 기간으로 삼고 느리지만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로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